안녕하세요. 세계 여행 중인 알찬입니다. 저는 지금 여기 프랑스 북부의 어떤 도시에 와 있는데요. 어제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가서 아이들과 엄청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와! 돈은 많이 썼지만 오늘 말씀드린 건 올해 2025년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려고 해요. 현재 프랑스 파리이고 벨기에로 넘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 차를 항구에다 맡기고요. 4월 10일 날 벨기에에서 캐나다 할리팩스로 10일 동안 차는 배를 태워서 보내고요.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한 48시간 경유해가지고, 원래 직항이 당연히 있죠. 근데 직항은 1인당 200만원, 4시 하면 800만원입니다. 근데 이거 도저히 너무 비싸서 안 되겠고, 경유를 2번 하는 44시간이 걸리는 상공편을 타고 캐나다 몬트리올로 먼저 넘어갑니다. 몬트리올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지인 집에서 한 10일 정도 같이 지지고 볶고 살다가 차가 도착하는 21일쯤에 캐나다 할리팩스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차를 찾아서 이제 캐나다 할리팩스부터 시작해서 토론토까지 한 달 정도 캐나다에서 여행을 하고요. 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아마 미국 동부 쪽과 중부 남부 쪽을 3달에 걸쳐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멕시코로 내려가서 천천히 중미 쪽으로 쭉 내려가서 걱정이 되는 이제 파나마 구간 배 타는 게 이제 하도 걱정이 많다고 해서 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배를 타고 넘어서 남미 쪽으로 쭉 가서 우스와이아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남미의 땅끝까지는 아마도 안 가지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유럽에서도 북유럽 끝에도 안 갔거든요. 이유는 그 과정, 거기까지 가는 1000km 이런 정도의 과정보다 아이들은 디즈니랜드 같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수영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상 거기 갔을 때 그 끝을 찍었다는 이런 것들보다는 아마 체험 위주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갈 생각이라서 아마도 안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렇게 쭉 남미까지 한 다음에 내년 2월쯤에는 이제 차를 한국으로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는 남미에서 우루과이는 확실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칠레도 페루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. 저희가 유럽을 이렇게 1년을 지금 돌아서 지금 2년째 넘어가고 있거든요. 해보니까 정보가, 한국에서 얻었던 정보가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 정보를 찾아야 되더라고요. 근데 최근 정보를 찾는 건 거기 가서 그 당일에 여기저기 저기 막 물어보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. 걱정은 어떤 걱정이 있냐, 이제 제가 예전에 2005년에 삼성을 다녔을 때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그 같이 간 형님이랑 그 클리브랜드 시내에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다가 앞에서 전혀 멀쩡하게 진짜 깔끔한 나이키 막 후드 집업 이런 거 입었던 거 기억하거든요. 왜냐면 그게 완전 가게 됐으니까. 딱 멈추더니 갑자기 이렇게 딱 제꼈는데, 여기 딱 이렇게 제꼈는데 여기에 총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. Give me the money. 돈 달라? 그때 잊을 수 없는 충격이 있습니다. 그런 사건이 요번에도 없을 거냐, 너 출장 한 번에 갔는데 그랬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 큰 길로 다니고 그때도 다운타운이었는데 그치.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때도 잘 문제없이 돈 주고 잘 헤쳐나갔었기 때문에 비상금을 어디다 꼼지어 놓다가 현찰 조금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잘 버텨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중미와 남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. 그런데 러시아나 아프리카 모로코, 튀니지를 가봤을 때 다들 치안이 안 좋다고 정말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좋았거든요. 세 나라가 다 좋았어요. 안 좋았었다면 한 나라라도 뭔가 그런 거와 비슷했다면 그게 내가 좀 잘못됐는갑다 하겠는데, 다른 분들 그 세계여행 하시는 분들도 모로코 참 좋고 그다음에 러시아 참 좋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미나 중미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그 마릴루 세상 형님이 계시거든요. 참 좋아하는 형님인데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40년 동안 사셨어요. 그래서 그 형님은 누구보다 잘 알겠죠.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죠. 살아본 사람. 그래서 그 2가지 이유로 남미도 도전하려고 합니다. 부탁드릴 말씀이 뭐냐, 제가 이제 쭉 이 루트를 그려드렸어요. 근데 루트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루트 상에
자기 사돈의 팔촌에 아는 사람이 있다? 라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나 아는 사람이 지금 거기를 간다.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. 그쵸? 보셨으니까. 아는 사람이 간다. 그러니까 좀 창고라도 좀 빌려줄 수 있겠냐? 창고라도 가서 좀 재워줘라. 뭐 밥 먹여요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냥 제가 여행을 이제 1년 넘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남는 건 결국엔 사람이더라고요. 한국 사람도 좋고 외국 사람도 좋습니다.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해외에 계시는 사시는 분들 중에 너무 좋아요.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사시는지, 한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. 또 외국인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사는 방법, 또 저희가 전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. 댓글에다가 나 여기 누구랑 연락해 봤었고 그분이 괜찮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 써주시고, 제가 설명란에다 메일 적어 놓을 거거든요. 자세하게 개인정보 관련된 건 메일로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내년에 한국에 복귀하면 꼭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밥을 꼭 사겠습니다. 왜냐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덕분이니까요. 벨기에로 넘어가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요. 이것도 이제 국경을 넘는 것과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저도 두렵습니다. 안에다 병을 남기면 안 된다, 안에 음식을 두면 안 된다,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.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, 캐나다는 또 친한 사이잖아요. 얼마 전까지, 근 한 달 전까지. 그래서 그거 믿고 짐 잘 정리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. 걱정되죠.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쏘리, I'm sorry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또 비벼보고, 또 안되면 또 다시 또 수정해서 비벼보고, 이렇게 하면 언젠가 뚫리더라고요. 국경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넘어보겠습니다. 그 결과도 어떻게 넘었는지,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도 나중에 아마 제가 영상으로 꼭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꼭 댓글란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준비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